안녕하세요. 산골 자유농부입니다. 여러분, 자 이제 2월 말부터 1차 자두 1차 약 기계유를 살포하고요. 그 다음에 2차 약을 또 이제 살포할 때가 돼갑니다. 근데 올해는요, 날씨가 지금 뭐 2월달 날씨가 굉장히 절기별로 추위를 다 하고 아직도 굉장히 춥습니다. 이번 주 일주일 내내 저희 지방 기준으로 야간의 온도가 영하 15도 가까이 계속 내려가고 있고요. 주간에도 지금 날씨가 뭐 영하로 내려가는 날도 있고 영상으로 올라가 봐야 2도 3도 뭐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날씨가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두의 방제약을 봄이 되면은 시작하자마자 입춘 지나자마자 약을 시작해서 계속 꽃피기 전에 한 2번 내지 3번을 살포해야 됩니다. 근데 첫 번째 약은 지난번에 제가 기계유를 살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약이 황종류입니다. 황종류는 뭐냐면 살균제로서 균을 또 잡는 겁니다. 기계유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그거는 살충제입니다. 살충제고, 그 다음에 이제 황종류를 살포해야 되는데 황종류도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오늘 제가 이걸 해마다 사용하는 약이에요. 저는 농사에 사용해봤고 사용하는 약을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히 이거는 이제 광고도 아니고, 뭐, 이거는 제가 한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그렇게 이제 방송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늘 해마다 하는 게 요 코프황입니다. 코프황. 이 코프황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농약회사에서 이 약 만드는 회사에서 함량을 잘 조절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얘를 다른 거하고 혼용을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 기계유하고 혼용을 해도, 제가 지난번에 영상에 말씀드렸죠. 2, 3년 전에 한번 이걸 혼용해 써봤다고요. 써봤습니다. 그래서 소분 작업이 돼 있는 이런 황은 기계유하고 이제 혼용을 해서 사용해도 됩니다. 근데 농약하고도 혼용이 돼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주로 사용을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거, 황을 이제 살포하시더라도 기본적인 거 한 가지만 대략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아요. 뭔 얘기냐면, 황이 크게 이제 말통으로 나오는 거, 용량이 크게 나오는 거, 이런 거는 고농축을 안 했기 때문에, 고농축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황 성분이 좀 이렇게 많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 이 혼용을 하면 안 되는 그런 이제 황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말통으로 되어 있는 황, 크게 나오는, 용량이 크게 나오는 황, 이런 거는 혼용이 안 되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것만 좀 알고 이제 사용하시면 좋아요. 요 황은 1kg짜리입니다. 1kg짜리는 건 1000ml인데 1kg짜리는 우리가 SS기 500L 20단말이죠. 원래는 18L가 한 말로 따지면 450L예요. 450L를 SS기에 받아서 하는 게 정량입니다. 근데 거기에 비례해서 살포하는 건데, 요거는 500대1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개화전이나 잎이 나기 전이나 요럴 때는 500대1, 그 다음에 작물이 있을 때는 뭐 1000대1, 그 다음에 뭐 날씨가 뜨겁거나 호박 종류, 박 종류, 참외, 수박, 호박 뭐 이런 거는 더 약하기 때문에 그런 데는 2000대1, 쉽게 얘기해서 이걸 4분의 1로 쓰면 되죠. 그런 식으로 혼용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요, 이 코프황에 대해서, 코프황이 어떤 황이며 어떤 약이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일단 이걸 써보니까 좋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걸 왜 좋으냐, 이 코프황은요, 우리가 이제 그 약을 살포할 때 호흡기나 피부 질환, 눈 건강에도 해치지 않아요, 얘가.
왜냐하면 얘는 화학약품, 원래 황을 만드는 회사에서 화학약품을 이제 넣어가지고 어떤 걸 넣냐, 가성갈이나 가성소다 이런 걸 넣어가지고 황을 녹여요. 그런데 얘는 그런 걸 넣지 않고 순수황을 가지고 녹여가지고 비닐 파이프, 하우스에 우리 비닐 파이프나 그 다음 자두밭에 덕시설 있죠. 이런 거에 부식이 안 돼요. 얘가 부식이 안 됩니다. 순수황이라서. 그리고 호흡기나 피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눈에 피해가 없습니다. 인체에 무해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만들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학약품을 다른 걸 섞어서 이렇게 화학약품을 이용해서 만드는 황이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려서 황산염이나 이런 걸 넣어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고 순수한 황 99.9% 황을 가지고 독일에서 수입한 황을 넣어가지고 이제 얘를 만들어서 여기에 이제 SO4라고 이제 그 산소도 들어가고 물도 들어가고 약간의 아무래도 이제 이 혼합을 하려면 용량을 만들려면 그래서 순수한 황이 99.9% 황이 50%가 들어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1000ml잖아요. 1kg 1000ml잖아요. 1000ml면은 자 여기에 500ml가 99.9% 순수한 황이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뭐 산소랑 물이랑 뭐 약간의 섞여 있겠죠. 이제 그런 인체에 무해한 거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황을 치면은 약흔이 없어요. 다른 거는 약흔이 남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무게가 무겁고 혼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그 화학약품하고 혼합을 해서 다른 어떤 회사들은 이제 이거 만든다는 거. 그래서 제가 이걸 주로 사용을 해요. 저는 이제 이걸 사용한 지가 한 6, 7년 돼요. 그래서 이거를 알고부터는 계속 이걸로, 그리고 효과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걸 하고,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뭐든지 농약은요 단품으로 살포하는 게 효과는 최고입니다. 최고고요. 기계유만 딱 살포하고 그 다음에 기계유는 보름 이후에, 그건 살충제라 그랬죠. 보름 이후에 코프황, 다른 황도 많아요. 이거 말고 여러 가지 황들이 있어요. 그런데 말통으로 된 황은 거의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런 정제된 황을 쓰시라는 거죠. 예, 그래서 순수하게 화학약품이 안 들어가고 만드는 이런 순수한 황을 쓰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기계유는 살충제고 얘는 살균제입니다. 이제 살균을 잡는 거예요. 그런데 얘랑 혼용을 해서 기계유랑 하면 살충, 살균 효과가 다 있어요. 예, 유일하게 코프황이 기계유와 혼용을 해서 써도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두농사 하시는 분들도 약을 계속 살포하고 보름 지나고 살포 20여일 만에 살포를 해도 귀찮죠. 저도 귀찮아요. 그런데 이제 텃밭 농사 하시는 분들은 주로 더 귀찮아요. 그래서 주로 같이 기계유랑 얘랑 같이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텃밭 농사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그 단점이 뭐냐면 이런 농약이나 기계유 뭐 농약, 황 이런 약재들이 500ml도 텃밭 하시는 분들한테는 대용량이에요. 그리고 기계유 이런 것도 상당히 18리터 같으면 엄청나게 크고, 그보다 적은 것도 있겠지만 적은 걸 사도 한 번 사용하려고 큰 걸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농약 회사 하시는 분들한테 접촉할 기회가 있으면 제가 좀 앰플로 소량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텃밭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늘 그걸 건의합니다. 지금도 건의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경농 종합적인 농약 회사죠. 종합농약 회사입니다. 예, 대구에 공장을 가지고 있는데 상당히 큰, 우리나라의 굴지의 큰 농약 회사예요. 오래도 됐고. 그래서 거기다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건 아이디어입니다. 농약. 예, 포장의 아이디어예요. 포장. 예? 약을 만들어서 소분 작업해서 이렇게 적게 만들면, 앰플로 요만하게 만들면은 10ml, 20ml 만들면요, 한 말짜리, 텃밭 하시는 분들 한 말짜리 메고 치는 걸로 요즘 주로 하고, 어떤 분은 그냥 요만한 손 분무기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용량을 맞추려면 이런 걸 큰 걸 사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적은 앰플을 만들어 주세요.
예. 그 별거 아니잖아요. 소분 작업만 하면 되잖아요. 포장할 때. 예. 라인만 하나 따로 만들면 돼요. 그래서 내가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저도 옛날에 사업할 때 어떤 특허라든가 뭐 이런 아이디어를 내서 굉장히 그런 걸 많이 해봤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잠시 그런 포장에 대해서 텃밭하시는 분들 위해서 포장에 대해서 제가 말씀도 드렸고요. 자, 다시 코프황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이제 화학약품을 넣어가지고 만들지 않아서 순수한 항이다. 그래서 제가 써보니까 효과도 좋고 사람한테 인체 피해도 없고, 예, 자두독 시설에 비닐하우스나 비닐, 특히 비닐이나 그 다음에 덕시설 파이프에 부식이 없고 손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 약흔이도 없고, 예, 과일에. 그래서 나무에. 그래서 이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떤 병에 살포를 하느냐. 이 균제라 그랬잖아. 이걸 보면 주로 균제입니다. 전 작물이 거의 사용해요. 전 작물에 사용을 가능한데 전체 어떤 작물이든 사용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병을 보면요. 탄저병, 주로 자두에 이제 말씀드리면 탄저병, 주머니병, 곰팡이류, 세균성 구멍병, 오갈병, 회성병이 이제 세균성 전문의병이에요. 흰가루병, 예, 사과 같은데 이제 갈반병, 이런 거, 예, 과수에 다 이걸 이제 사용할 수 있어요. 사과, 배, 뭐, 대추, 다 이건. 자, 자두, 복숭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 엽채류, 야채류에도 이제 사용할 수 있고, 고추에도 사용할 수 있고, 이 황은 어디든지 사용할 수 있어요. 미량효소예요. 이건 미량효소라고 보면 돼요. 어떤 약 전에 미량효소라고 보면 됩니다. 이거는. 자, 그렇기 때문에 다 전 작물에 다 사용을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황을 가지고 경북대에서 이제 그 실험을 했어요. 실험을 한 거기 때문에 입증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코프황 침전물이 없다는 거. 코프황은 침전물이 없어요. 무겁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멀칭 비닐이나 이런 데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래서 500배 살포했을 때 이상이 없어요. 500배 희석해서 살포를 36번 했답니다. 코프황 회사에서. 그래서 이상이 없었고, 그 다음에 과수류에는요, 얘를 싹트기 전에는 1회 살포하는데 500배 1 살포하시면 되고요. 노지 생육기에 수회를 살포할 수 있는데 여러 번 살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때는 1000배에서 2000배를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채소류는 이제 전생육기에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수회, 이것도 여러 번 사용할 수 있어요. 요건 거의 2000배 이렇게 사용하시면 좋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박가류 작물에 뭐 참외, 수박, 호박 이런 데는 2000배 이상. 그러니까 연하게 해서 사용하시라는 거예요. 연하게 해서 사용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전단지입니다. 전단지. 여러분들 코프황에서 주는 전단지예요. 이걸 가지고 제가 공부를 하고 별도로 또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코프황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기계유하고, 예, 혼용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코프황에서 나오는 코프 왁스제가 있어요. 왁스제라는 것은 이제 아시죠? 왁스. 잎이나 나무에 이렇게 칠을 하면은 도포를 시켜서 좀 약효가 오래 갈 수 있게, 약효를 보존하면서 오래 갈 수 있게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왁스예요. 그래서 코프황 왁스와 같이 혼용을 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월동기 방제에 그래서 이제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그 다음에 얘를 기계유랑 같이 혼용해서 살포할 수 있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노동력이 감소되고 작업 시간이 감소된다는 거. 이 두 가지가 굉장히 편리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면으로 봤을 때 약흔이나 뭐 이거 독성이나 이런 쪽으로 봤을 때도 얘가 괜찮고, 황 중에서 괜찮고, 다른 황하고 이제 비교를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정제된 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 혼용을 해서 살포할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좋다는 거. 제가 그리고 한 7년 써봤기 때문에 써보고 효과가 있기부터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5월달 되면요, 특히
도담자두 이런 데는 뭐 도담자두는 조금 나무 자체가요 세력은 굉장히 좋고 추위보다 세력 자두 중에서 세력이 제일 좋은 게 도담나무예요. 도담자두예요. 추위도 세력이 좋지만은 도담자두는 더 세력이 좋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도담자두가 추위자두보다 조금 약하다는 거. 이 병에 약해요. 그래서 이제 수정도 조금 분량이 많이 나오고 수정 분량이 도담자두가 많이 나와요. 알프스 왕자 같은 것도 많이 나오죠. 알프스 왕자 같은 거는 익으면서도요 굉장히 많이 제일 많이 익으면서 떨어지는 과일이 알프스 왕자예요. 그리고 이제 방제를 제대로 못하면 알프스 왕자가 굉장히 제가 보기에 자두 중에서 까다로운 게 제일 까다로운 게 알프스 왕자예요. 알프스 왕자는 대중적으로 많이 안 하셔요. 저 남쪽에 몇 분 하고 계시고 이쪽에 몇 분 하고 하긴 한데 맛은 좋아요. 알프스 왕자는 또 유일하게 향도 있어요. 자두인데 향이 있어요. 향이 아주 좋아요. 아주 그래서 대과에 또 굵어. 그리고 그거를 정말로 예민하시고 부지런하신 분들은 그걸 농사를 질 수 있는데 일반 우리 자두 하시는 분들은 알프스 왕자를 하시면 안 돼요. 알프스 왕자는 굉장히 까다로워요. 까다롭고 병도 많고 수정 불량도 많고 이거 가지고 다 떨어져요.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서 알프스 왕자가 그게 단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잠시 이게 좀 안 좋은 거에 대해서 품종이 안 좋은 거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고 넘어가는데 도담자두도 대과잖아요. 우리 추위도 대과고 그런데 도담자두가 추위보다가 굉장히 나무도 약하고 왜냐하면 지난 가을에 그 다음에 전지를 해놓거나 겨울가지 전지요. 그 다음 도당지 전지 그 다음에 올 바쁘다고 1월 12월에 도장지 전지를 해놓으시면 미리 해놓으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도담자두는 가지 끝에요 이만큼씩 2~3cm씩 겨울 추위에 못 이기고 이게 말라져 가지고 들어와요. 얘가 약해가지고 그러면 꽃눈을 예를 들어서 여기쯤에 이렇게 두고 얘를 여기서 잘랐으면 꽃눈이 망실될 수 있어요. 그래서 위험해요. 그래서 도담자두는 확실히 날씨가 풀려고 2월 입춘 지나서 날씨가 풀리고 원래는요 왜 날씨가 춥나 저도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추위를 계절별로 절기별로 다 한다 그랬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절기가 뒤로 밀려 있어요. 지금 올 추석이 여러분 언젠가 한번 잘 보세요. 달력을 10월 중순일 거예요. 아마 10월 며칠이더라고요. 예, 제가 지금 정확한 날짜를 한번 봤는데 기억을 못하는데 10월 한 중순 같아요. 그래서 추석이 뒤로 있는 애예요. 그러니까 봄도 뒤로 좀 늦어요. 그래서 겨울도 길고 심지어는 어떤 분들이 올겨울은 겨울이 한 달 더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하시는데 우스갯소리로 맞습니다. 겨울이 한 달 더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작년 같으면 예년 같으면 3~4년 전후 같으면은 지금 우리 2월달이 굉장히 따뜻해져요. 말만 겨울이지. 그래가지고 굉장히 우리가 벌농사든 자두농사든 무슨 모든 농사를 좀 앞당겨서 이렇게 되고 꽃도 빨리 피고 굉장히 빨리 이 계절이 오면 피해가 더 많아요. 우리 농사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그걸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고 그래서 도담자두는 좀 더 추위보다 약해요. 그래서 이게 도담자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병균이 병이 더 온다 그랬잖아요. 곰팡이 병들 주로 보면 이제 회생병이죠. 잉크병, 세균성 전문의병 이게 지금 많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5월달 되면 이거를 한 2번 정도 예비적으로 살포를 해주면 좋아요. 이 균이잖아요. 그래서 5월 한 중순에서 말 요경에 해주시고 도담자두에 잉크병이 한번 오면요.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꼭 그 나무에 해마다 옵니다. 반복적으로 해마다 온다는 거. 그래서 거기 관찰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나 뭐 안 그러면 다른 황 이런 걸 가지고 모두삭도 있죠. 예, 그런 걸 가지고 미리 예방을 해 주시라는 거예요. 황을 가지고 그렇게 해주시면 아주 좋고요. 단품으로 한 번씩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동엽 분무기 있잖아요. 어깨 메고 하는 다 오는 게 아니에요. 도담 같은 데만 주로 빨리 오기 때문에 해마다 체크를 하세요. 농사하면서 도담나무에 오는 나무에다 표시를 해놔요. 그리고 항상 그 나무에는 먼저 와요. 그에 꼭 와요. 내년에 그에 꼭 옵니다. 오니까
표시해놨다가 도담나무만 등어리에 메고 동력분무기로 하는 살포기로 하면은 간단하게 그 나무들만 살포를 할 수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 추위와 도담자두가 이제 한 줄씩 이렇게 있기 때문에 사이에 그 도담나무에서 오면요, 도담나무가 옆에 있으면 같이 퍼져요. 쭉 금방 퍼져요. 이게 미리 방제를 해주면 괜찮은데 놓쳤어, 방제 시기를요. 그러면은 급격하게 퍼져나가더라고요. 퍼져나가. 그런데 중요한 거는 바로 옆에 추위나무가 끝에 가서 있으면요, 추위나무는 잘 안 건너가요. 추위나무는 거의 안 가요. 한 번 정도는 추위나무는 예방약을 치면 거의 안 와요. 그런데 도담은 예방약을 2번 정도 쳐도 심하면 계속 온다는 거. 그럼 그게 오면은, 잉크병이 오면은 잉크 찍어놓은 것 같이 이렇게 자두에 흔적이 나타나잖아요. 여기 점점 커져가지고 이제 곰팡이균인데, 그런데 이게 오면은 빨리 예민하게 보시고 빨리 따가지고 멀리 버려야 돼요. 거기 이제 밭에 밑에 떨어지거나 옆에 있거나 하면 곰팡이균이 비가 또 자주 오고 하면은 계속 퍼져나가요. 퍼지기 시작하면 금방 퍼집니다. 그래서 도담나무는 아주 잉크병이 약하다는 거. 그래서 얘로 아주 미리 예방을 한 2번 정도 해주시라는 거. 5월 중순에서 5월 말경이에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아요. 주머니병이나 뭐 이런 거는 이제 동계약만 잘 하면 이런 걸로, 그 다음에 이거 하고 기계유 종류하고 잘 하시고, 3번째 하는 약이 보르도액이거든요. 보르도액도 이제 66식이 있고 뭐 44식이 있고 뭐 42식이 있고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런데 42식은 저는 안 써봤어요. 그런데 66식을 저는 그거밖에 안 쓰니까 1년에 2번 쓰는데 꼭 꽃피기 직전에 보르도액 66식을 또, 그게 3차 약이에요. 그걸 치시고, 얘랑 기계유랑 혼용을 해서 한번 하시고, 그리고 보르도액을 하면 보르도액 2차 약이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제 유튜브 게시물에 들어가시면 홈 화면에 들어가셔서 게시물 이렇게 동영상 쇼츠 뭐 옆으로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 보시면은 게시물에 들어가시면요, 제가 농약 살포하는 시기랑 방법, 날짜, 제품을 다 올려놨습니다. 올려놨는데 그걸 보시고 또 이해가 안 오신다 그러면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은 언제든지 저한테 제 유튜브 간판에다가 아예 소통하는 농부 해가지고 전화번호 올려놨습니다. 올려놨으니까 언제든지 전화를 하세요. 뭐 아주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밤에 잘 때 잠잘 때 전화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지만, 그럴 때만 아니면 제가 전화를 다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답변을 친절히 해드리겠습니다. 특히 텃밭 농사 하시는 분들, 배율, 혼합 배율을 잘 모르시거나 이런 분들이 전화 굉장히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전화를 받고, 제가 좀 전에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겠지만, 이제 이거 소분 작업 포장할 때 농약회사에서 좀 하시자는 거, 이런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제안을 드리고, 우리가 제가 농사 지면서 경험을 한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관찰도 하고 공부를 해서 제가 또, 그렇지만 서로가 이제 세상 살면서 내가 아는 거 그냥 넘어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다 알려드리고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공유하는 게 그게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이 세상, 짧은 세상 살면서 서로 아는 지식을, 뭐 지식이라 그럴 것도 없고, 내가 아는 그냥 이런 거를, 상식을 여러분들에게 같이 공유를 한다는 것이 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옛날에 사업하다가 특허를 냈을 때도 저는 같이 공유했었어요. 그때 TV에도 많이 나오고 했습니다만은, 그걸 또 깊게 얘기할 수는 없고 오늘 이거 얘기 때문에. 자, 여러분, 오늘은 자두 2번째 약 코포향에 대해서 말씀을 집중적으로 드려보고 있고요. 제가 쓴 경험을 가지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코포향에서 주는 전단지, 요약된 전단지, 어떤 약이다 라는 걸 여기에 다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소상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약은 그러면 언제 살포하느냐? 지난번에 기계유는요, 2월 마지막 주경에 3월 전에 내가 살포를 하라 그랬죠. 그런데 날씨가 요즘 계속 추워요. 날씨가 춥다 보니까 계절이 뒤로 밀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3월 초에 기계유 쳐도 살포해도 괜찮을 겁니다. 아마 예년으로 봐서 자두꽃이요, 보통 4월 5일, 저희 지방 기준으로 4월 5일 날 기준으로 피었어요. 그럼 만개는 언제 되느냐? 그때부터 10일에서 12일 뒤에
4월 15일 전후에 만개가 돼요. 저희 지방 기준입니다. 근데 남쪽 지방에는 4월 초에 만개가 돼요. 의성이나 김천. 예, 저희보다가 한 10일에서 15일 빠르다고 보면 돼요. 과언이 아니에요. 굉장히 빨라요, 그쪽에는. 그리고 또 이제 기온이, 여기는 야간, 주간 기온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다 보니까 꽃이 필 듯 말 듯 하면서 늦게 피워요. 2월 말 되면 작년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2월 말 되면 좁쌀만하게 꽃눈에 이렇게 점이 딱딱 와요. 벌어지기 시작한 거죠. 이제 시작이죠. 2월 말경에 그렇게 와도요. 작년 관찰입니다. 그런데 3월 말이나 4월 초에 피었어요. 작년에도. 4월 5일까지는 안 갔어요. 4월 초에 다 피었는데 만개는 작년에 보니까 뭐 한 4월 10일경 이렇게 됐는데, 자, 모든 작물은요, 약을 제때 잘 살포를 하시고 약 사용을 잘 하시고 배합률을 잘 알고 사용하시고 그래야 농사를 지을 수가 있어요. 뭐 유기농 재배, 뭐 농약을 전혀 안 쓰시고 자연 재배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런데 사실 우리 대량으로 농사하시는 분들요, 농약 살포 안 하시면 농사 됩니까? 안 되잖아요. 저는 그래서 너무 힘들게 농사를 그렇게, 물론 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상당히 참 좋은 분들이죠. 어려운 농사를 하시는데 굉장히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잘하신다고 그러는데, 저는 우리 일반적으로 대량 생산을 하고 아직까지는 농약을 그래도 어느 정도 이용을 하면서 살포를 하고 규정을 잘 지켜가면서 사용하면은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농약을 살포 안 하고는 모든 농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두도 추위나 도당 같은 경우에 추위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1년에 18번 18번 살포를 해야 돼요. 자, 개화전에 두세 번, 1차 약부터 10차 13차까지 치고요. 그 다음에 자두 따고 나서요, 추위를 개화후 약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추위자두 같은 경우에 도담은 12차, 추위 같은 경우에 13차, 개화후 약이 그렇습니다. 개화 전에 두 번, 세 번 치잖아요. 그럼 벌써 15차, 16차잖아요. 그리고 자두 따고 나서 두 번을 살포해요. 또 살충제 한 번, 이 떨어질 때 살충제 한 번, 이 떨어지고 나서 조금 더 있다가 한 살충제 살포하고 한 열흘이나 있다가, 살충제는 10일만 기간 주면 돼요. 열흘 뒤에 보르도액 용육식을 또 한 번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 그러니까 1년에 18번을 하는 거예요. 자두약을. 그렇게 해줘야 겨우 자두를 제대로 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 그리고요, 이 자두는 또 여러분들 농사 지면서 아시겠지만 예민해요. 굉장히 예민해. 자두 예민한 걸 어떤 품종에 따라, 아까도 알프스 왕자 같은 거, 도당 같은 거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니까 자두가 아주 예민한 농사예요. 농사 중에서, 과일 농사 중에서도. 그래서 자두 농사는 예민하다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많아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알고 농사를 잘 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약을, 이거는 요거 단품으로 하실라 같으면 3월 한 15일 전후로 하시면 될 거예요. 3월 초에 기계로 하시면은 기계후 하시고 꼭 보름 뒤에 15일이 지나야 됩니다. 그래 약효도, 기계후 약효도 있고 예의 약효도 있고 그렇습니다. 단품으로 하는 게 좋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상식적인 말씀 하나 드릴게요. 자, 기계유는 좀 덜합니다. 그런데 이거서부터 농약 종류는요, 전부 우리 약을 사용하실 때 약물이라 그러잖아요. 약물을 pH 기준, 산도 기준을 따져보시고 기술센터 가서 점검을 하시고 바로 됩니다. pH 그 점검은. 그걸 점검을 하셔가지고 물의 산도를 맞춰가지고 꼭 하시라는 거. 주로 보면요, 우리나라 물들이 약물들 이렇게 뭐 지하수든 우리가 상수도든 보면은요, pH 기준이 6.5가 기준이라고 잡고요. 6.5가 기준입니다. 근데 6.5가 다 넘어요. 보통 뭐 7 넘는 데가 많아요. 7.2, 7.8, 5까지 가는 데가 많아요. 그러면은 뭘로 산도를 맞추느냐? pH. 내가 약 칠 때 또 제가 약 칠 때 말씀을 또 드릴게요. 드리는데 작년에 몇 번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빙초산 있잖아요. 빙초산을
SS기 500리터 25마리 기준으로 보통 한 컵 반을 넣어요. 종이컵으로. 종이컵으로 한 컵 반을 제가 넣는데, 종이컵으로 제가 한 컵 반을 넣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제 기준이고, 제 기준이 보통 한 7.2에서 제가 맞추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 7 이하로 나간다고 하면 한 컵 정도 하시면 되고요. 대략적으로 하셔도 돼요. 이거는 산도를 떨어뜨리는 거니까 6.5 이상이면 알칼리성이고, 그 물이 pH 기준이요, 6.5 이하면 산성이에요. 그래서 조금 떨어뜨리자는 거지. 빈초산을 넣어서 알칼리성을 좀 낮추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를 아셔야 돼. 이제 우리 물에 알칼리성이 많다는 거, 주로 산성물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토질은 토양은 주로 산성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여러 가지 자꾸 뭐 비료도 주고 퇴비도 주고 그 다음에 이런 영양분을 주면서 토질에 있는 그런 알칼리성이 용탈이 돼 가지고 비에 용탈이 되고 장맛비에 용탈이 되고 자 이렇게 빠져나간다는 거죠. 그래 가지고 다 산성화가 돼 있어요. 우리나라 토질은 주로. 그래서 정부에서 3년에 한 번씩 생석회나 이런 규산질, 이 석회, 토양개량제죠. 이걸 주잖아요. 3년에 한 번씩 무료로 지원해 줍니다. 그걸 신청해서 3년에 한 번 정도 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농민들이 규산질 이런 비료, 토양개량제를 자주 뿌려주면 좋아요. 자주 뿌려주면 토질의 어떤 개량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농사가 잘 되겠죠. 토질이 성분이 맞아야 모든 미량 요소라든가 어떤 뭐 영양분을 토질이 잘 이렇게 나무를 심어 놓으면, 작물을 심어 놓으면 잘 흡수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조건을 맞춰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강압성 작용을, 햇볕을 보고 이파리가 강압성 작용을 한다고 우리 흔히들 말씀하잖아요. 그럼 강압성 작용하는 데는 마그네슘이 필요합니다. 마그네슘. 그래서 토양개량제, 뭐 생석회나 이제 규산질, 뭐 이런 토양개량제 이런 걸 살포를 함으로써 땅에다가, 토양에다가, 우리 밭에다가 살포를 함으로써 뭐가 생기느냐? 마그네슘을 생기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 마그네슘이 결국은 나무로 올라가서 양분으로, 미량원소로 올라가가지고 이파리들이 이 강압성, 햇볕을 보고 강압성 작용을 하면서 영양분을 많이 공급을 골고루 보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데 마그네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그네슘을 우리가 연면 시비로도 한 두세 번 이렇게 하면 굉장히 좋잖아요. 아미노산과 이런 거, 그런 거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곁들여서 상식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 코프왕은 언제 하느냐? 3월 15일. 두 번째 약입니다. 두 번째 약. 첫 번째 약은 기기후. 이제 살포하신 분, 남쪽에는 살포하신 분들도 이미 있을 거예요. 그런데 원래는 주로 남쪽에도 2월달에 기온이 좋지가 않아요. 기온이 안 좋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약을 살포하려면 농약 기계를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로질이 안 녹았어요. 로질. 약 나오는 로질이 안 녹아. 이렇게 추운데 SS 기계 로질이 녹아 있겠습니까? 거기에 중간에 조금씩 맥혀 있으면. 그리고 우리가 약물을 파이프로 해서 40ml든 물간이든 20ml 물간이든 호스든 수도꼭지든 얼어 있어요. 안 나와. 좀 해동되고 2월 말부터 해동이 되는데 해동되고 나서 3월 초 돼야 아마 약이 살포가 가능할 것 같아요. 뭐 물이 있어야 살포를 하죠. 그래서 물이 있어도 기계에 로질이 녹아야 된다 그래요. 우리 흔히 하는 말씀으로 기계에 로질이 녹아야 약을 치지 이러잖아요. 로질이 녹아야 약을 칩니다. 그러니까 기후에 맞게 치자는 거지. 치면 됩니다. 그래서 기계는 2월 말에서 3월 초에 살포를 하시고 요거를 3월 중순 15일에서 20일경 살포하시고 원래 기온으로 봤을 때 그 다음에 보르도잉 응육식은 꽃피기 직전에 3월 말이나 4월 초에 가서 꽃눈에 이렇게 좁쌀알처럼 뽀록뽀록 이렇게 조금씩 찍힐 때 그때 보르도액을 치시면 제일 좋아요. 심지어 보르도액 회사에서는요 꽃이 10%까지 피었을 때 살포해도 된다. 그 나머지 피면은 그것만 수정 80%만 수정시켜도 충분히
수정이 가능하다. 자두꽃은 워낙 많이 피니까 열매를 다 따내잖아요. 거의 알수꿈에서 좋은 곡 만들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회사에서는 최대한 활용 범위를 넓혀 놓은 거죠. 사용 범위를 넓혀 놓은 거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꽃눈에 터져 나오기 직전, 꽃눈이 틀라고 이렇게 좁쌀만하게 보이려고 그럴 직전에 도로도액을 살포하시는 게 최고 좋아요. 그렇게 하시고요. 이 코프왕 사용하셔서 올 농사, 자두농사 또 대박 나시기를 바라면서 언제든지 텃밭 하시는 분이든지 자두농사 하시는 분이든지 이 모르시면, 코프왕에 대해서 모르시면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 제가 아는 데까지 성심성의껏 친절하게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충분한 설명이 됐는지 몰라도 이 코프왕 두 번째, 자두 두 번째 약에 대해서 오늘도 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